안녕하세요. 부천부동산 스토입니다. 11월 2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하락이 흔해지며 매수자가 혹은 20% 혹은 30%의 매수한 사람이 승자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40% 하락이 많아진다. 이게 먼저 하락을 경험한 도시에서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명륜자이 마이너스 30%, 센텀 피스타동은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4, 33, 31, 30 많잖아요. 시청역 비스타동은 심지어 마이너스 44%. 이 편은 세상 시민공원 분양권은 반토막 나는 현상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지금 하락 추세 맞습니다. 한창 때 대비 45,319건 대비 지금 10% 정도, 고점 대비 10% 정도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올 연초 대비는 물량이 50% 증가했다가 물량이 10% 줄어든 상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임대 물량은 계속 다시 증가세네요. 전세 물량은 18,400건, 제 예측치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월세 물량도 아직 증가세, 내일 되면 또 물량 늘어납니다. 아직까지 임대 물량은 감소세로 보기 어렵다. 지금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는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거래량 75건, 하루 평균 38건의 거래량 많은 거 아니죠? 요때랑 분위기, 1월달이랑 분위기 비슷하죠. 1200건대 중반 정도의 거래량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니네요. 1200건. 이번 달 거래량은 11월달은 거래량 1200건 무너지네요.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붙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간혹 거래가 한두 건 이뤄지면은 다시 분위기 살아난다, 어떤 동네 분위기 살아난다 이렇게 띄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거래량 매일같이 추적하고 있거든요. 거래량 규제 해제 이후에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맞이 경동 메르빌 고점 대비 가격 한 15% 정도 빠지는 모습. 거제동 월드 메르디앙 48평형 2,000만원 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거 가격 엄청나게 잘 버티네 싶어서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면 언제냐? 2017년 4월에 거의 7억에 육박하던 물건이 지금 8억 천이에요. 1억 3천, 1.3억 정도 올랐어요. 이 5년 시간 동안. 그럼 이걸 올랐다고 지금 거래되는 것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남들처럼 이 가격 다 올랐을 때 이쯤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맞다고 봐요. 이 거래 공백들 생기는 것 때문에 거래가 가격이 많이 안 빠진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일부 현상들도 있습니다. 오륙대 SK뷰 고점 대비 15% 정도 빠지고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이런 것들 대형 평형은 거래 공백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현상 나타나요. 하지만 국평을 보면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대한 힐스테이트 프로죠. 23% 정도 빠졌고요. 명륜이차 아이파크 1단지 30% 가까이 빠졌고 명륜자이 30% 정도 빠지는 모습. 여기 층수를 한번 보시면요. 명륜이차 아이파크 1단지부터 대한 힐스테이트 이게 국평들 두 가지 전세를 한번 이 층수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가격은 25%, 30% 정도 빠져요. 초창기에는 저층에 거래가 일어난다고 했죠. 하지만 대한 힐스테이트 부르지오 15층이에요. 그 다음 중층, 고층으로 점점 전이 되어 갑니다. 명륜자이 또한 최고가 11억 찍었던 것이 22층이었는데요. 지금은 7억 7천 찍은 물건이 24층이에요. 단순히 저층이라서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 현상 나타난다. 그럼 매일같이 저는 왜 이렇게 하락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사고 팔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는 아직도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다. 우리는 일단 현실은 지키자. 사고 팔고는 솔직히 제 방송 듣고 사고 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현실은 제대로 직시를 하자. 당장 입주를 앞두고 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작은 계획을 세운다든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안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무작정 단순히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야. 그것만 외치고 있어서는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없다. 얼마 전까지 20% 최소한 20% 할인된 가격에는 사시라. 그 기왕에 사실 거면 그 30% 정도 하락되는 가격에 사면 지금은 잘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불과 얼마 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멘트도 바뀌었어요. 지금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대구 지역에서는 40% 고점 대비 40% 하락해야지 잘 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야 시장에 나가보니까 매물 없던데 또 내부 매물 호가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 초록색 덩어리 있죠. 그러면 현재 최근 거래 가격을 보면 최근 거래 가격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거 봐라. 호가는 높잖아. 호가는 여전히 높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상인데요. 또 시간이 몇 달 더 지나면 대구에는 이런 현상 나타났어요. 호가가 최근에 가장 낮았던 실거래 가격보다 더 낮은 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 저는 부산만 살펴보잖아요. 대구만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인천,
광주, 대전, 세종시, 경기도, 서울, 울산 이 다 살펴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공통점, 선행적으로 먼저 하락한 지역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뒤늦게 하락하는 지역에서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오래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제가 아마 묵음으로 방송을 하고 옆에 숫자만 적어 나가도 아,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짐작하실 거예요. 왜 매일같이 흐름을 보니까 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그럼 또 댓글에 또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글을 남겨주세요. 부산 지역에 중고가 정도 아파트에 살펴보려면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요거 살펴보면 된다. 레미안 장전 살펴보면 된다. 요거 살펴보면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격 살펴봅니다. 그때마다 살펴봅니다. 저도 살펴보지만 제 영상을 보시고 제 댓글을 살펴보시는 분들도 참고로 살펴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습니다. 무작정 하락한다? 언제까지 하락할까? 저는 주택구입 부담지수와 여러가지 거래량이나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야 그래도 이 정도 하락했던 게 그간의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나오셔서 아니다 이번에 무조건 마이너스 70%다 뭐 무조건 반토막이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나름의 근거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면 그것도 댓글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저는 지금 봤을 때 야, 정말 한 40% 정도 떨어지면요 오를 때는 이게 100% 올라야 돼요. 100% 올라야 만약에 5억짜리 물건이 10억이 되려면 이게 100%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반토막으로 떨어진다? 한 6억으로 떨어진다? 이거 50%? 혹 40%만 하락해도 6억으로 뚝 떨어져요. 이 40%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체감상은 100% 올랐던 걸 다시 그대로 토해내는 수치가 40%, 50% 이 정도거든요. 여러 가지 정비들도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0% 정도만 떨어져도 원래 자리로 왔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물론 뭐 2배, 3배 오른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들이 더 많이 떨어지는 추세라는 것들도 아마 여러분은 살펴보고 계실 거예요.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요거 6억이 깨질랑 말랑 했죠. 층수도 보시면 15층이거든요. 중층, 고층으로 점점 전이 되어 간다. 야, 15층이 6억 4천이면 그럼 저층은 얼마나 할까? 또 이렇게 추정해보면 그렇게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네이버 이렇게 매물을 보시면은 엄청나게 고가에 있어요. 실거래 가격은 이 아래쪽에 찍혀 있어요. 이 빨간색 점이 아래쪽에 찍혀 있어요. 근데 호가는 이렇게 높은 가격이 찍혀 있어요.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야 이거 목도리 도마뱀 아시나요? 얼굴도 조그맣게 되어 있고 자기를 부풀리고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매물들이 다 혹시 고가에 있는 매물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낮은 가격의 매물들만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다면은 야, 그러면 이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세를 더 확장되고 더 거대하게 보이고 더 위협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몸집을 부풀린 형태처럼 마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진 한 개 가지고 올려가다가 찾아놨다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위쪽에 야, 저 거래되지도 않은 매물을 왜 올려놨나고 누군가는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걸 버릴 수도 없다. 광고비를 내고 이 올리는 물건이지만 이걸 버리는 순간 이 아파트 전체적인 가치가 혹은 여기 낮은 곳에 매물이 몇 개 군집을 이루고 있다면은 이 아파트 가치 전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물은 계속해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위쪽에 있는 매물 거래되지 않더라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쪽에 있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분위기예요. 지금 센텀 리시빌이든지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여기 층수를 보시면은 야 그래도 좀 고층으로도 다 같이 많이 빠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대연 롯데캐슬 32평형 가격 거의 35% 정도 하락했나요? 야, 팔자가 5자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 팔자가 5자로 바뀌는 현상 많이 나타나죠. 팔자가 6자로 바뀌고. 6자가 8자로 바뀌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나고 이 하락하는 것도 지금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가격이 8자가 5자로 바뀌었다. 7자가 4자로 바뀌었다. 이런 현상들을 보고 나면 이 가격대가 은근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은근히 이 가격대 한 5억에 육박하는 이 결코 작은 돈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의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30%씩 하락돼서 하면은 와 매력적이네. 야 저 정도면은 괜찮네 싶은데 웬걸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이렇게 빨리 마이너스 40% 하락이 많이 나타날지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마이너스 40% 하락은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시청력 비스타동원 오늘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거의 40%, 4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가? 이거 보시면은 저층이죠.
고층은 8억 8,500에 22층이 거래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5억에 거래된 것은 3층이네요. 그건 저층이니까 그래. 저층부터 거래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엔 요 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중고층이 거래가 되고, 그러면 저층의 가격은 더 떨어지고, 중층의 가격도 다시 조금 더 떨어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격이 조정받습니다. 연산자의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거대 센트럴자의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이 와중에 신고가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무시해도 괜찮을 정도, 아주 오래된 뭐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든지 이런 아파트들, 간혹 가다가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2020년, 그동안 세금 문제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고 이제 2년 차가 이제 지나가면서 세금 문제,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물건들, 그런 것들이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가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자, 밑에 4억 아래쪽, 마찬가지로 가격 30% 이상, 숫자만 앞부분이 길어져서 숫자만 빨리 쓰고 지나갈게요. 숫자만 써도 안 읽어드려도 눈은 재빨리 왼쪽을 스캔하면서 살펴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30% 하락이 도배되는 분위기다. 최소한 사시려면 30% 하락이 사도 괜찮다. 그럼 일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야, 괜찮다. 그거 떨어지는 거 30%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이미 나는 엄청 저점에 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더 나쁩니다. 더 나빠요.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 고점에 산 사람 또 있잖아요. 저는 누구 약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산에 가서 땅 투자 하나 할 거 없고, 집 한 채 살 거 없고, 부산에 1년에 한번 갈까 말까 한 정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냥 상황을 짚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고 팔고 정말 하실 일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럼 현실만 있는 그대로 보고, 대응책, 어차피 사고 팔고 마음대로 되는 시기도 아니고, 아무리 매물을 내놔도 되는 시기 아니에요. 전 급한 사람만 물건을 처분하고, 이 한창 오를 때도 몸이 달아가지고 전 급한 사람만 사면서 이것이 시장가가 되고 시가가 되고 실거래가가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냥 데칼코마니처럼 역사는 반복된다. 오르는 것도 반복, 내리는 것도 반복. 절반으로 접어놓고 보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1200건대 정도, 3000건 돌파하기는 힘들어 보이죠. 6억 이상 거래량, 요거 300건을 마치 돌파할 것처럼 10월달 제법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여러가지 요건들이 같이 뒷받침되어야지 저것이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3억 이상 비중, 요거는 어제 한번 말씀드려서 지나가고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요런 것만 보면은 야, 시장 분위기 좋아지네, 비싼 물건 많이 팔리네, 요렇게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과거에 올라갈 때, 이때는 분위기가 신고가를 쓰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였고, 지금은 최근 2년간 기준으로 신저가들을 새롭게 쓰면서 가격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분양권 12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힐스테이트 4역 제외하고도 나머지 거래들도 띄엄띄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생각보다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더라. 이진젠시티 2.7억 정도 빠졌죠. 오션라이프 엘리넷들 1억 정도 빠졌죠. 나머지 가격들도 보시면은, 사람들이 분양권을 살 때도 5억대 4억 중후반 5억대 이런 물건을 건들지, 불과 한 1년 전처럼 6억짜리 7억짜리 이런 분양권을 사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분양권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대구도 비슷하거든요. 5억 초중반의 물건 혹은 4억 초반의 물건, 이런 것들이, 아니면 기존에 5억 6억 갔던 것이 5억 밑으로 떨어졌는 거래 가액, 요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저 정도면 충분히 비싸지. 사람 사는 거 국평 저거 해보니 넓이 빤하고 생긴 모양 빤하고 디자인 빤하고 입지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더라는 거죠. 금리가 높아지면서, 야, 이거 그전에 5억이랑 그 한창 금리 낮을 때 5억이랑 다르다는 것을 서서히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시양 해링턴 플레이스 파크시티도 거의 반토막 날 정도였고요. 이편한테산 시민공원, 요거 거의 이제 반토막이라고 봐도 되겠죠. 요 정도면 거의 반토막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누가 이렇게 고점에 샀는지는, 맞죠. 좀 많이 사는 사람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이 24평형, 25평형, 요렇게 불리는 가격이 5억 3천. 좀 심했잖아요. 3억 정도만 해도, 3억도 비싸다고 느끼는 분이 있고, 저마다의 소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야, 9평에 5억이면 됐지.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양권 가격도 떨어지면서 주변 신축의 가격도 떨어지고, 준신축, 구축, 점점 이게 빨리 전이 됩니다. 이제 부산은 미분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것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전세 거래량이 얼마나
적은지 살펴보시려면 지금 현재 1575건, 지난달엔 1626건. 이 지금 한여름에 이 7월달보다 지금 전세가 더 안 나가고 있어요. 7월달의 거래량 살펴보시면 이때 7월달에 원래 이 전세 시장에 있어서는 성수기는 아니에요. 반짝 증가하긴 하지만 6월, 8월보다는 거래량이 많긴 하지만 이 예년 평균들로 봤을 때는 이 가을 전세장이 훨씬 더 뜨거워요.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전세 시장이 너무 수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전세가가 너무 높아. 한참 고점대 대비 70%야. 이자로 따지면은 아는 사람은 정말 2.5%에서 지금 이자 6%까지 올랐어요. 심한 사람은 6.5%까지 받는다고 치면은 거의 이자가 2배를 훨씬 더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아직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좀 기피하는 현상, 그러면서 월세 비중이 더 높아지는 현상, 이런 것들도 나타납니다. 전세 살기 솔직히 좀 무섭죠. 서로 좀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서로 무서워야 정상이에요. 갱신했다가 갑자기 뛰쳐나간다는 이야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점 전세가 5억에 있었는데 주변 전세 가격이 3억 정도로 막 떨어져요. 이 금리가 오르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4억에 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해놓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 살 때는 야, 전세 금액이 1억 떨어졌네 하고 야, 그래도 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전세 대출 금리가 천정부지로 막 치솟고 계속 올라갑니다. 전세 금액은 1억이 떨어졌는데 이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잘못 생각했는 것 같은데 다시 이사 가야 되겠네 하고 전세가가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느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저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3개월 이후에 돌려줘요. 3개월 1일째 되는 날 보증금 다시 돌려줘야 되죠. 임대인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럼 새로운 세입자 구해야 되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전세가액이 60% 정도면 임대인도 안심하고 임차인도 뭐 그 정도면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연히 지금 전세 가격 조금 떨어뜨려서 받는다고 해서 임대인들 두 발 뻗고 자기가 힘들더라. 생각보다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3억 미만 비중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고요. 4억 이상 사는 사람은 지금 10%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도 과거처럼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정말 100명 중에 이 선택받은 5명 정도만 4억 이상의 전세에 산다는 거예요. 그 4억짜리 전세라 그러면 이 8억짜리 정도 아파트 하면 요 4억짜리 정도 전세 물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도 있긴 합니다. 평균 전세 가격은 확실히 꺾였는 게 느껴지시죠? 이 거래량 11월 거래량 많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2억 3천만 원, 지난달 대비 1,500만 원의 차이 납니다. 야금 빠지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 금리는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월세 거래량은 예전보다는 양호한 상태의 흐름. 하지만 전체 임대 거래량은 월세만큼 그렇게 화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V자로 U자형 이렇게 갈색선이 이렇게 살아나줘야지 해소가 되는데 당장 11월, 12월, 당장 12월 달부터 해서 1월 달, 뭐 내년 2월 달까지도 대형 입주들 앞두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시장, 임차인 구하기 아주 어려운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